9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 세팅이란 건 알고 계시죠? 95%의 마인드 세팅은 오로지 자기와의 대화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적인 대화를 끝내야 마인드 세팅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의 95%를 차지하는 마인드 세팅은 오로지 자기와의 대화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마인드 잡아야지, 마인드 셋 해야지, 동기부여 해야지, 동기부여 받아야지,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뒤돌아서면 다시 그냥 일상이잖아요. 똑같고요. 그랬던 이유가 이 마인드셋을 시작하려면 게리 비숍의 말처럼 속으로 말하는 파멸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이걸 먼저 없애고, 그러니까 하지 않게 된 다음에 마인드를 잡든 동기부여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건 그대로 놔두고 바로 마인드셋, 동기부여 막 해봐야 이렇게 달려드니까 더 안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뭘 하든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면서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면 절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을 해도 여러분 내면에서, 그리고 직접 내뱉는 말로 난 게으른 편이라, 내가 무슨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 정도 하는 사람은 널렸지,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모든 상황은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와의 대화가 의욕을 꺾어 놓는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세미나든 유튜브 영상까지 정말 일관되게 이 말씀을 엄청나게 드렸던 겁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해야 한다. 성공할 나와 대화해야 한다. 성공이 너무 당연한 나와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화라는 건 진짜 누구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여야만 한다. 마인드셋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출발하는 거다라고요. 아니, 아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알죠? 압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일단 나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자동 재생되는 비판의 목소리,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그 거지 같은 목소리를 지우는 단계부터 사실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 청소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할 때도 똑같잖아요. 일단 오염된 걸,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닦아내고 긍정적인 걸 채우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알려드릴 6개의 문장만 확실히 외우셔서 쓸데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올 것 같으면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6개의 문장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안 듭니다. 안 해볼 이유가 없죠. 오늘부터 이 자기 파멸적 독백을 완전히 끝내는 작업 같이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께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곧 답이니까요. 여러분이 바뀌면 됩니다. 이 6개의 문장은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기 파멸적 독백을 밀어내는 3문장, 새롭게 채워넣는 3문장. 반복할게요. 밀어내는 3문장, 채워넣는 3문장입니다. 오늘은 밀어내는 3문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의지가 있다. 굉장히 간단해서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의 위력을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의지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자질,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네, 의지란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힘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내가 이 직업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애매한 이유는요, 렌즈 자체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흐리게 보이고 왜곡되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고 있는 렌즈를 한번 갈아 끼워 볼게요. 자, 내가 이걸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내가 추구할 의지가 없는지 이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는 일인지 이렇게 딱 이해하고 나면 잠재의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걸 여러분 뜻대로 통제하는 겁니다. 엉뚱한 자기 속마음 대화나 과장된 기분을 딱 간파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던 그 장벽을 깨부수는 게 바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 의지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의지는 있었는데. 아니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상황에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희생자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들 중에 여러분 의지와 무관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건 정말 매번 언제나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스포츠센터에 갈 의지가 있다고 말해보십시오. 갈 의지는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운명을 좌우하든지 운명이 여러분을 좌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미루고 있는 그거 정말로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고 말하세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없는 것 같은 그 의지를 일어나게 만드세요. 없어도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엘라베마 대학교 윌 하트 교수진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특정 사건을 가지고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으로 표현을 다 다르게 했을 때 사람의 신체,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한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실제로 쓰는 언어에 따라 기분이 극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걸 확인했어요. 네, 우리는 바로 이 언어로 우리가 보는 상황, 뭔가를 실제로 하는 방식까지 싹 바꿔야 합니다. 언어로 내 상황을 묘사할 때, 내 기분을 나타낼 때 사실은 다 조심해야 해요. 다 말하는 대로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속마음도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 속마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것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에요. 성격이 어때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 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생각보다 쉽게 이거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죠. 의지가 크면 어려움이 크지 않다. 의지를 만들어낼 마음만 있다면, 진짜 그 마음만 있으면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출고가 돼서 여러분은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를 감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으로 점차 변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 문장이 속에 품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장한테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의지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뭔 소리냐? 사람에 따라 결의에 불이 붙는 자기 단언의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가령 청개구리과 분들은 이런 게 더 잘 먹힙니다. 이분들은 질문을 바꿔버리세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살 의지가 있는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것인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그런 짜증나는 인간관계를 참고 견딜 의지가 있는가?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네, 이런 형태가 더 와닿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다시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와 다짐만 끌어내면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해야 돼, 해보지 뭐 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딱 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분명 지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빵점짜리 문장입니다. 우리가 새해 다짐을 그토록 자주 포기하는 이유는 나중을 뜻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 이 순간에 그렇게 한다고 바꿔야 합니다. 이건 안 할 거야와 이건 안 한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나는 부지런할 것이다와 나는 부지런하다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네, 여러분, 답이 들릴 때까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럴 의지가 있는가? 그래, 나는 의지가 있다. 혹은 아니,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이걸 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답이 나오면 바로 내뱉어 보세요. 나는 이겼다. 파멸적 독백, 그러니까 거지 같은 내 속마음을 밀어내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이겼다. 혹시 좀 유치한가요? 유치해서 사람들이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 인생이 안 바뀝니다. 이런 자기 대화하는 거 너무 오글거리는데, 너무 소소한 걸 가지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다들 안 해요. 다들 안 하는 거 여러분이 하면 그 작은 틈 사이로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려운 말 막 나열해서 와 하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하고
엄청 익숙한데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게 진짜 인생 바뀌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요 사실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 밀어붙입니다. 그 목표가 실제로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도 생각은 그냥 밀어붙여요. 이렇게 우리 뇌는 늘 이기도로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산가가 된다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직장에 들어간다 계속 생각하면 진짜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냐? 계속 생각 안 하시니까요. 보통 생각날 때마다 생각하시거든요. 진짜 계속 생각하신 분들, 그래서 진짜 원하는 만큼 부를 이루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이직하고 하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만 해도 지금까지 1000통이 넘습니다. 진짜 그것이 현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아주 작은 0.0001%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자기 파멸적 독백을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말하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 맞나요? 다른 사람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트로피 말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맞나요?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한 거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한 거라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심결에 저 무의식 끝에서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중 가장 깊은 곳에서 명령하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 명령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그 명령에 따라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명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명령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를 똑바로 보세요. 이 방법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본다? 민망하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딱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어떤 반응을 주셨는지 진짜 저도 놀랍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기고 싶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문제를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증명하기로 작정한 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적으십시오. 저 생각 깊숙한 곳에 명령어를 다시 넣으세요. 이전 제 영상 대작 시리즈 4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은, 이 생각은요 종이접기 같아서 길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종이를 접으면 접힌 부분을 따라 길이 나죠. 그리고 계속 그 형태로만 접히고요. 사람의 정신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세모인데 네모 모양으로 접히길 바란다면 길을 다시 터야 합니다. 그 길만 트면 내 몸은 그걸 증명하려고 자동으로 움직이니까요. 네, 여러분이 진짜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몸매, 여러분의 통장 잔고 모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플레이어로 뛸 게임을 정확히 무슨 게임인지 그걸 딱 정해보십시오. 진짜 조금만 더 깊이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의 위대함을 끌어내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은 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밀어내기 문장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입니다. 사람은 진짜 누구나 다 각자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정이 없는 사람 없고 사연이 없는 사람 없어요. 늘 행복하고 늘 즐겁지도 않고요. 어쩌면 지금 정말 큰 문제 직면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렌즈로 삼아 모든 것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삶 전체가 문제가 된 그 감정 상태의 색상으로 오염되는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세상이 잿빛이다, 세상이 흑백화면같이 암울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어떤 문제가 스며들어서 큰 그림을 망쳐놓는 겁니다. 비참한 기분이 들면 한 발 뒤로 물러서 보세요. 한 발 더 뒤로 가세요. 일단은 비련의 주인공 역할에서 딱 물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삶이 철로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끝도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철로는 시골과 도시를 관통하고 터널과 다리를 지나고 바다를 넘고 높은 산을 돌아 계곡으로 내달리네요. 주변은 장대하고 스치는 배경은 다양합니다. 이제 철도 왼쪽 저 아래를 볼까요?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출발지이자 여러분이라는 삶을 여행하면서 이미 지나온 땅이죠. 그 길을 따라 더 멀리까지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조망하세요.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교 졸업식, 원하던 직장 첫 출근 날, 결혼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지금 여러분이 어디쯤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뒤돌아볼 수 있는 멋진 경험이 정말 수십,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나쁜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생했던 때, 다툼과 이별, 대출 때문에 속이 다 탔던 일,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혹은 아팠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문제를 결국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돌아서 철로 반대 방향으로 볼까요? 오른쪽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험과 사건들을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겠죠. 사회생활을 하며 정말 믿을만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행도 갈 거고요. 집도 이사할 수 있겠죠. 승진을 하거나 혹은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울고 있는 모습도 엉망진창인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그 삶을 마무리 짓는 여러분이 있네요. 자, 이제 지금의 자리, 지금의 철로에 서 있는 여러분을 마주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철로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겁니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이 긴 영화의 한 장면에 불과하죠.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직면하세요.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해결책이 잘 안 보이거든요. 뒤로 물러나세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장난질을 치는 걸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삶 자체와 삶의 온갖 문제를 제대로 된 태도로 직시할 수 있어요. 우리를 휘어잡았던 감정을 도리어 여러분이 휘어잡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는 막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스스로한테 들려주면서 비참함을 더 증폭시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 쉬십시오. 푹 주무세요. 일단 컨디션의 문제란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원인을 해결하세요. 여러분, 정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 감정에 잠식돼서 막 예술영화를 만들고 절절한 발라드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 제작 목적이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돌뿌리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요.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오글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덮어놓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아가는데 너무 무관심한 채로 그 감정에 잠식돼서 주저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제잘거리는 자기 비판으로 점철된 내면의 독백만 되풀이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나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우리는 하루에 5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안 듣고 싶은 말, 극복하고 싶은 말, 물리치고 싶은 말이 정말 얼마나 많으신가요? 최신 신경과학, 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나누는 이 대화는 정말 삶의 지대한, 아니 삶을 만드는 전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묘사할 땐 정말 조심하시고요.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도 제발 여러분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문장으로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끈기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뭘 못하지를 않아요. 지금부턴 부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밀어내기 세 문장을 그냥 하루 중 틈날 때마다 그냥 속으로 계속 말해보세요. 그냥 막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이겼다. 나는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 말들은 절대 오글거리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자기 비판 그리고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더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나의 문제일 뿐. 인생은 말하는 대로 공식을 사용하면 정말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게 마인드 세팅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내 내면의 이야기를 1순위로 듣습니다. 그 누가 말을 하든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인드는 여러분의 말이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공한다. 작은 일에 기대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이걸 되풀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크게 봐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국 다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주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죠. 마인드 세팅의 시작과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과 시간, 회사든 어디든 있다고 해볼게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작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약간 겁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단 지금은 하고 싶은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니 오전 10시 23분쯤 되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에 뭐 먹지? 생각합니다. 머릿속엔 같이 먹을 인물들과 괜찮은 음식점 몇 개가 추려지는데 모니터의 커서가 깜빡거리네요. 해야 할 그 일을 점심시간 전에 해두면 진짜 좋긴 한데 오늘은 진짜 유난히 할 마음이 안 납니다. 에너지 좀 얻어야겠어요. 인터넷을 켜고 자주 가는 사이트를 훑어봅니다. 오, 갑자기 눈에 막 생동감이 생겼어요. 아이폰 15가 나온다고? 이번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던데. 색상은 무슨 색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시 잠깐 현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 등록해둔 헬스장에서 이벤트를 한다는 문자도 와 있네요. 누군가 여러분 옆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쁜 척을 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시계를 봐요. 11시 15분. 네, 약 1시간이 그냥 가버렸네요.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도 이런 광경과 느낌은 꽤나 익숙하실 거예요. 내가 저항하고 있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두려움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귀찮은 그 일만 빼면 정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말이죠. 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해드린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이제 하기 싫은 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바람직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옳고 그른 일이 막 뒤죽박죽 되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내면에서 이제 파멸적 독백이 올라오죠. 난 부지런하지가 못해서 내가 뭐 엄청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지 뭐. 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내 스스로 다그치는 순간이 곧바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스스로를 다그치게 만드느니 이 복잡한 실타래같이 엉킨 것들을 단순 명료하게 싹 정리해버려야죠. 자, 인생의 3개의 문장만 채워 넣으면 끝납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드릴 단 3개의 문장만 머리에 넣으세요. 어제는 점심에는 저거 나오더만 야채 샐러드 뭐밥 찔끔 그저 볶음 그저 볶아가지고 새우 3마리 계란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모닝.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김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